안녕하십니까. 유영국 교수입니다. 7주 2강, 7주 1강에 의해서 7주 1강에 이어서 말이 좀 떠네요. 7주 1강에 이어서 1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하이디에스의 장치에 대한 이런 구성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하이디에스의 GDS에 또 어떤 진단틀이라는 항목을 통해서의 장점을 또 얘기를 했고요. 그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의 툴을 갖고선 뭔가의 원인점을 찾아가기 좀 쉬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얘기를 했고요. 아까 고장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보를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하다가 1주에서 마감을 한 것 같고요. 2강에서는 거기에 연달아서 하면서 하이디에스로 측정할 수 있는 진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또 측정을 해서 전기의 진짜 실제적인 움직임이나 모양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마쳤듯이 진단 가이드라는 현대자동차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비 지침서, 회로도, 와이어 커넥터 뭐 가이드, 코드별 진단 가이드, 차체 매뉴얼, 분해 조립 이런 모든 항목들이 일목요연하게 돼 있고요. 교수님이 여러 개 회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BMW, 뭐 르노, GM 여러 개의 유수 메이커들을 쭉 봐왔지만 그 현대 기아 자동차처럼 이런 것들 지침서나 아니면 회로도나 그리고 각종 교육이나 이러닝이 현대 기아차처럼 잘 돼 있는 회사는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요 현대 사이트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특정 뭐 아이디나 이런 게 부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단 가이드에서 승용. 자, 한번 산타페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기은 니은 한글 이음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타페라고 하면 시읒이니까 산타페 SM이고 여기 2000년식이고 WGT를 들어왔고요. 아까 에어컨 컨트롤 이상 이렇게 떴을 것 같아요. 아마 P1622 이게 떴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컨트롤 이상을 이렇게 딱 보면 일반 정보가 있고요. 일반 정보에 보면 이렇게 모양들이 있습니다. 기능 및 역할. 교수님이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어컨 릴레이는 에어컨 컴프레셔의 전원을 공급 및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ECM에 의해 제어된다. 그래서 ECM은 에어컨 스위치 및 에어컨 압력 센서 신호를 받아. 아까 얘기했죠. APT라는 에어컨 압력 신호를 받아서 에어컨 릴레이를 구동 및 차단한다. 근데 시뮬레이터 엔진이다 보니까 에어컨 컴프레셔도 없고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셔가 없으니까 각종 배관에 있는 압력 센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엔진 급가속 시 가속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가속 순간은 에어컨 컴프레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을 해야지만 엔진의 먼저 출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차단을 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고장 코드 설명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DTC를 공부함에 있어서 교수님도 해봤던 건데 요 끝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고장 예상 부위가 있는데 이 예상 부위는 이 예상하는 거에 벗어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판정 조건이에요. 판정 조건. 그러니까 조건인 거죠, 조건. 어떤 거는 보면은 이게 조건이 지금 얘는 하나만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조건이 1, 2, 3, 4, 뭐 경우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전압을 모니터링 한대요. 전압의 수위를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엔진 구동 중에 에어컨 작동할 때에 검출을 한답니다. 그리고 회로와 전류값이 0인 상태가 몇 초? 1초 이상 검출되면 무조건 뭐예요? 검출을 한답니다. 그래서 페일세이프 기능으로는 이렇게 써 있네요. 연료 차단 실행 안 한답니다. 연료 차단 실행한다 그러면 뭐예요? 차가 안 나가겠죠. 비실행, 비점등. 체크 엔진 비점등이니까 당연히 우리 여기 있는 계기판에도 고장이 인식돼도 컴퓨터에 아까 인식됐다고 여러분들 뜬 거 보셨잖아요. 에어컨 회로 이상 떴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여기 체크램프는 점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얘기로는 안 점등된다는 얘기네. 비점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점등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DTC는 가장 중요한 게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예상 부위
참고만 좀 하시고 감지 조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지 조건에 보면 부등기호가 나옵니다. 크거나 뭐 작다. 어느 쪽에 치우칠 때, 높을 때, 뭐 낮을 때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보시면 더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확실히 DTC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려면 이 DTC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검출 조건에 대해서. 왜 대부분의 정비업소에 오는 차량들이 뭐 때문에 오냐면 오일하고 이런 트러블, 엔진의 트러블이나 경고등 때문에 방문하는 횟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DTC에 대해서 이해하고 숙지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매번 와서 이 DTC를 볼 필요 없이 어떤 곳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가는 방법이 남들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시 하이디에스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 진단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센서 데이터 진단. 자, 통신을 하죠. 통신은 GDS에 얘기했듯이 똑같이 해도 VCI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VCI가 장착이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무조건 저기 코너에 있는 저 중계기를 통해서 무선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요. 요 하이디에스 지금 요 고가의 장비인 프리미엄 이전에 그냥 하이디에스라고 있었습니다. 그 하이디에스는 뭐가 틀리냐면 요 VCI가 없고 DLC 케이블을 여기서 갖다가 연결을 해야 됐었습니다. 연결을. 그러니까 무선이 아니죠. 무선이 아니죠. 유선으로 갖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 이 교부제로 있는 이 하이디에스 프리미엄은 상당히 고가 장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VCI를 연결을 했고요. VCI를 연결하니까 아까 우리가 고장 코드 진단 트리에 가서 검출했던 에어컨 컨트롤 회로 이상이 뜨고 전기등 스위치 회로 이상이 뜨고요. 이렇게 뜨죠. 항목은 GDS랑 똑같죠. 왜? GDS라는 게 어디서 태어났냐면 결국에는 하이디에스 프리미엄이라는 데서 뭐예요? 약간 저가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GDS에 다 들어가 있고 GDS에 없는 항목은 뭐냐면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죠. 엔진 회전 불가능 뭐 이런 거 나와 있던 그 항목들이 추가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고장 코드는 소거를 하면 소거는 되겠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뜬다. 아까 검출 조건이 잠깐 읽어봤지만 몇 초예요? 1초. 엔진이 구동했을 때 1초 이상 실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뜬다는 얘기죠. 뜨는데 경고등은 어떻게 해요? 비점등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엔진 체크 엔진은 안 뜨겠죠.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다시 이제 센서 데이터로 한번 들어와서 APS라는 센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요 활성창을 두 개가 있던 거에서 얘를 활성을 하면 고장 코드에 대한 활성만 되고 다시 활성을 해서 요거로 활성화하면 요 정보에 대한 것만 되고요. 자, GDS는 아까 몇 개까지 됐었죠? 7주 1강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몇 개까지 항목이 됐었는지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8개까지 됐었습니다. 8개. 자, 하이디에스는 몇 개까지 되는지 제가 임의로 교수님이 몇 가지 찍어 볼게요. 배터리, 공기량 센서, 흡기온 센서, 고정 출력을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요게 항목에 가서 이렇게 누르면 요게 항목이 고정 출력도 되고 해제도 되겠죠. 그래서 자, 렉이 걸려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를 해보고 그래프를 눌러볼게요. 그래프를 눌렀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얘도 싱글 화면은 최대 몇 개? 8개. 그러면은 GDS랑 하이디에스랑 똑같은 거는 최대 항목 횟수 그래프 모드로 볼 수 있는 건 몇 개? 8개입니다. 8개. 하나, 둘, 셋, 그리고 4개. 이렇게 지어보고 그래프 모드로 놓겠습니다. 그래프 모드.
자, 그래프 모드로 놨고요. 자,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한번 옆에 마치 저기 뭐야 강의가 끝난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잠깐 시동을 걸어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버튼 스타트는 아니고요. 우리가 육주에서 봤던 HC처럼 시뮬레이터가 이거는 구형차다. 시동이 걸렸고요. 여러분들 조금 시끄럽지만 보십시오 한번. 배터리 전압이 7.5V 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배터리가 지금 어때요? 상당히 지금 약한 거죠. 약하고 공기란 센서도 지금 뭐예요? 1200 뭐 스트로크 정도 나오는데 지금 상태는 지금 정상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엑셀 포지션 센서, 냉각 수온 센서, 엔진 회전수. 자, 중간에 배터리 전압이 약해서 시동이 꺼져서 일단은 시동은 좀 나중에 걸고요. 고장 부위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통신이 꺼졌기 때문에 다시 통신을 재개하고 있고요. 자, 응답이 없다는 거는 요 VCI가 꺼졌기 때문에 교수님이 지금 다시 눌렀습니다. 눌렀고 이제 데이터가 활성화됐고요. 자,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여기 다시 활성화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활성화가 됐고 12.1V 지금 점프 스타트를 지금 걸어놓은 상태고요. 수온 센서는 29도씨, 악셀 포지션 센서 전압은 698.9mV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6G에서 보면 엑셀 포지션 센서가 1과 2가 있습니다. 얘도 1과 2가 있는데 데이터만 여러 개 항목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표출만 안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럼 요거를 띄워놓고 한번 진짜 엑셀 포지션 센서에서 어떻게 검출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듀얼로 한번 고장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요거를 텍스트로 다시 가서 레일 압력은 몇 개 지우고 배터리 전압 그리고 다시 그래프 모드로 왔고요. 고장 코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요게 악셀 페달입니다. 악셀 페달, 악셀 포지션 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학에서 배우는 TPS처럼 요 안에는 가변 저항이 있고요. 그 가변 저항을 통해서 운전자가 어떻게 컴퓨터한테 저기 그래프 모드에 보듯이 악셀을 밟을 때는 위로 올라가죠. 최고 전압까지. 그죠? 악셀을 놓으면 현유치로 다시 돌아오고요. 이렇게 표출을 하고요. 제가 교수님이 이 단자를 한번 빼볼게요. 빼보고 어떻게 되는지 단자를 커넥터를 분리했습니다. 지금 분리하고 자, 이제 분리하고 고장 코드를 재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 모드에선 코드별 진단 가이드는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고장 코드로 나가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센서 데이터는 하이드에서 나와서 고장 코드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입 공기량 센서 A 회로 이상이 하나 뜨고요. 그 아까 1200 mg per 스트로크가 나오는 게 아마 흡입 공기량 센서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 회로는 나중에 이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고장 코드 하고 다시 재검색. 자, 이제 어떤 거를 할 거냐면요. 아까 악셀 포지션 센서의 전압이 698mV 그러니까 한 0.7V 가량 나왔었죠. 자,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정된 전원 공급을 위해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연결을 하고
요 채널 1 프로브로 자, 여기 보면은 4개의 단자가 있는데 엑셀 포지션 센서가 1과 2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하나만 표출해 주지만, 그래서 그 2개 단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접지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군형이 있어서 이렇게도 연결되고요. 또 여기 군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서로 같이 선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지를 2개를 연결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활성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하고 오실로스코프를 활성화하면 센서 데이터하고 오실로스코프로 활성화 해볼게요. 자, 2개를 활성화했고요. 센서 데이터. 자, 1채널을 띄워놨고 요것만 활성화 해보겠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가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1채널하고 2채널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밑에 항목 고정이 있듯이 지금 여기 진하게 표출이 되잖아요. 자, 2채널 활성화하면 2채널도 활성화가 되고요. 얘가 몇 채널까지 있었죠? 하이데스가 6채널까지 있었습니다. 자, 얘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6개 항목을 오실로스코프로. 근데 일단 2개만 사용할 거니까 2개를 띄워 놓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커서바가 뭐냐면 환경 설정 커서바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누르면 뭐예요?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를. 근데 엔진 컴퓨터에서 나오는 모든 센서는 5V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V보다 수위가 약간 높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제가. 자, 10V, 그죠? 5V 이렇게 나오죠. 자, 누를 때마다 뭐예요? 전압이 변화를 하죠. 자, 이렇게 10V 정도 해놓으면 되겠죠. 5V 정도, 5V의 전압을 갖고서 움직이는 거니까. 자, 10V 해놨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B1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폴라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위로 올리면 정중앙에서부터 그라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파형을 측정할 때는 요렇게 그리고 유니폴라로 하면 다시 접지측. 그러니까 요 신호선은 우리가 디지털로 이렇게 0에서부터 뭐 5V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바이폴라로 놓으면 되고, 환경 설정을 다시 닫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요게 시간축입니다. 시간축을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자 보세요. 어때요? 빠르죠? 자, 느리게, 빠르게. 자, 교수님이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 엔진의 모든 데이터를 볼 때는 약 한 1.5ms 요 디비전에다 놓으면 거의 다 찍힙니다. 파형들이. 그래서 요 파형을 놓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커서 A가 있고 평균값이 있고 커서 B가 있습니다. 자, 환경 설정에 다시 가서 요 데이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데이터를 누르면 최대값, 최소값. 또 한번 눌러볼게요. 주파수, 헤르츠, 얼마나 깜빡이는지를 볼 수 있고, 이 주파수는 뭐냐면 1초당 움직이는 횟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형광등 있죠. 형광등이 대부분 교류파형으로 나오는데요. 보통 한 60Hz. 그러니까 1초에 한 60번 정도로 깜빡입니다. 근데 우리 눈이 쫓아갈 수는 없죠. 그 속도를. 그래서 요 헤르츠를 측정할 때는 이렇게 누르고요. 자, 우리는 전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눌러서 어떻게 해요? 최대값, 최소값. 여기다 1채널에다 놓고, 교수님이 아까 커넥터를 분리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이 찾았습니다, 지금. 자, 이제 한번 파형의 모양을 좀 더 확대해서 보려면 지금 10V로 해놨잖아요. 이 10V를 어떻게 하냐면 5V로 바꿔봤습니다. 5V. 얘도 5V. 이렇게 바꿔봤고요. 자, 요거를 조금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느리게 하고 거기 화면을 비춰주시고요. 제가 악셀에다 밟아볼게요. 자, 어때요? 움직이는 게 보이죠?
더 느리게 하면 한목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축을 더 느리게 했습니다. 최대한. 자, 이제 악셀 페달을 밟아 보겠습니다. 나오죠. 악셀 페달을 밟고, 자, 이 상태에서 하이디스의 기능이 또 뭐가 있냐면, 자, 이 상태에서 정지를 해보겠습니다. 정지를 하고 얘를 누르면, 자, 지금의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나오고, 자, 볼게요. 빨간색하고 지금 푸른색이 하늘색 비슷한 게 있죠. 색깔이 두 개. 마우스에 보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거리를 몇 초 동안이 지속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교수님이 악셀을 밟았던 초가 나오겠죠. 여기하고 여기를 딱 이렇게 두 커서를 딱 눌렀을 때 제가 1.2ms 1.2초 동안 제가 밟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초당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리고 요 사이의 값은 얼마인지. 자, 값도 한번 보자고요. 최대 값이 보면 3.885고요. 아까 서비스 데이터에 지원은 안 했지만, 로직적으로 지원은 안 했지만, 요게 반값이 몇이에요? 거의 3.4V라고 치고 거의 1.6 정도 되겠죠. 1.6.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에는 지원을 안 했지만 센서 1과 2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있다는 의미. 그리고 실질적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다시 한번 시작을 누르고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싱글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싱글샷은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줄 수 없을 때는 트리거를 이렇게 눌러놓고요. 싱글샷 시작하면 이거 활성화가 되죠. 자, 악셀을 밟으면 지가 잡는 겁니다. 자, 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싱글샷을 누르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싱글샷을 누르고 데이터를 측정하는 겁니다. 제가 밟아볼게요. 그리고 놨어요. 밟았어요. 놨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어때요? 아까 제가 교수님 몇 번 밟았어요? 2번 밟았죠? 2번 밟으니까 뭐야? 밟은 위치를 어떻게 해요? 얘가 진단기가 어떻게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 IB박스라는 데서 이 데스크탑인 PC로 보내서 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뭐예요? 혼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구성 부품을 리모컨도 있습니다. 리모컨. 엔진을 스타팅하면서 아까 있는 그 싱글샷이라는 버튼을 누를 수가 없기에 리모컨으로 딱 누르면 그 사이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다시 이쪽 PC로 와서 보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또 저장해서 또 보는 기능도 있습니다. 시작을 다시 누르고 제가 여러 번 눌러볼게요. 악셀을 밟고 자, 요거를 정지하고요. 정지하고 요 기록을 쭉 데이터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커서바를 이용을 해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태를 이렇게 상태를 볼 수 있고 그 사이의 전압과 평균값, 최소값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왼쪽 요 한 커서만 볼게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사이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순간적으로 센서가 불량하다 그러면 여기 전압이 갑자기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위하고 밑에가 동기돼서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쪽 밑이 순간적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는 얘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할 거고 APS라는 회로, APS가 이제 악셀 포지션 센서죠. APS라는 회로가 이상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고장 코드로 표출을 할 겁니다. 엔진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센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파형을 분석을 하는 거고 요 파형 안에 A하고 B라는 이 공간 내에 여기 X자로 각기표가 있죠. 요 X자로 각기표가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요 밑에 하단.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놈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수위에 있는 뭐의 전압을 요게 표출을 해주는 겁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거기에 에버리지는 몇 값인지, 요거의 반값은 몇 값인지 요것도 표출을 해주고요.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어떻게 한다? 데이터를 눌러서 헤르츠나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 전압이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마 전압값일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 전압을 알아듣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러면 돌발 퀴즈 뭐냐면 하이디에스 플래티늄이 사용을 하는데 오실로 장비를 사용을 했고 GDSI고의 특장점 중에 8가지의 항목을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GDS에서는 없었던 항목, 그게 뭐였는지 여러분들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고 조금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GDS에서 하이데스 프리미엄으로 왔을 때 틀린 특장점이 뭐가 있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 레포트 작성해서 저한테 기한된 날짜에 저한테 이메일로 꼭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 하이데스 프리미엄의 종합첨단기 활용 방법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구성부품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구성부품의 모양을 잘 리뷰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진단 트리라는 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진단 트리 항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몸을 진단할 때 플로우 차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셨었고 또 저랑 전장 회로도 현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장 회로도의 DTC 정보 이 정보가 갖고 있는 고장 코드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봤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로 아까 표출해줬던 그 정보 695mV라는 그 볼트 이슈의 센서에서 보낸 이슈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 진단기를 통해서 데이터로 보여준 걸 우리가 그래프 모드로 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전압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그 센서를 직접 다이렉트로 어떻게 했어요?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개강이 돼서 현장에서 이제 더 많은 요 센서뿐만 아니라 다른 센서들의 각종 기능이 어떻게 되고 고장 유형은 어떤 건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재미나게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주 2강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